처장님께도 묻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서부지방법원 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청구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018년도 사후행정권 남용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선 법원에서 영장의 청구 발부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압수수색의 경우에 기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관리자의 승낙을 요한다고 하는 형사소송법 110조 제1항은 법조문에 압수 또는 수색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그래서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외에 체포 수색의 경우에도 그 11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고 학계에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밀을 보호할 필요성은 물건을 압수하기 위해서 수색할 때나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수색할 때나 그 기밀 보호의 필요성은 똑같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엔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성질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달리 볼 수도 있다. 달리 볼 수 있는 견해도 있지만 똑같이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논란이 있는 이 110조에 대해서 법관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110조, 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기재하는 것이 행정처장이 보시기에는 적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법사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신청 기각 결정문에 따르면은 아마도 확인적인 취지에서 그와 같은 기재를 한 확인적인 취지에서 기재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집행 단계에서 해석하고 처리될 문제이지 굳이 영장 집행 단계에서 법관이 선치적으로 그 조문을 기재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과 같은 뜻일 것입니다. 따라서 법관이 그렇게 형사법 110조, 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를 함으로써 법원 스스로 저는 정치에 뛰어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건을 이렇게 혼란 속에 빠뜨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법관들이 영장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헌재 사무처장님. 지난번에도 질의했지만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의 일부 철회의 경우에는 그 주석서에 의하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주석서에 따르면 예, 그렇소. 그리고 그 재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탄핵소추 의결 때와 동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맞지요? 예, 그 주석서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탄핵소추 사유의 일부 철회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석서에 따르면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탄핵소추의 소추 사유의 일부 철회, 일부 취하는 결국은 사실관계가 다른 탄핵소추 사유의 일부를 철회하는 것이 탄핵소추의 일부 취하에 해당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그 부분은 이제 재판부 판단 사항이고요. 자, 재판부 판단 사실이 아니라 제가 법리적인 걸 묻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하시든지 그건 판단하겠지만 제가 법리를 묻고 있습니다. 그 주석서에 나와 있는 바에 따르면 그렇게. 자, 국회에서 의결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에 탄핵소추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즉 실체적 절차적 요건 위반입니다. 두 번째, 내란 수괴 범죄 행위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1차 준비기일에서 정리한 쟁점 4가지를 보면
계엄을 선포한 행위, 포구령 1호를 발표한 행위,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포함한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군대를 동원해 불법으로 압수한 행위, 이 네 가지로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쟁점을 정리한 것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한 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 위반으로 인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그리고 내란 수계 범죄 행위의 탄핵 소추 사유와 일치합니까? 아시다시피 그 네 가지 사유로 지금 정리되어 있는 것은 공개된 준비 절차에서 그렇게 이미 다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탄핵의 경우에는 위헌 위법적인 행위가 있을 때 탄핵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위법적인 행위의 경우에는 대개 형법상의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일반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결한 탄핵 소추 의결서상에 내란죄라는 말이 여러 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내란죄를 통해서 헌정 질서, 헌법 질서를 위태롭게 했다고 탄핵 소추 의결서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 내란죄에 대해서 형사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란죄가 유죄냐, 무죄냐, 그 무슨 형사재판에서 하듯이 유죄 판결, 무죄 판결, 양형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판결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런데 헌법 탄핵소추 의결서에 내란죄를 범해서 헌정질서를 위반했다고, 그래서 탄핵소추를 의결해 놓고 지금 와서는 그 부분을 철회한다고 한다면 저는 탄핵소추 사유의 주요 내용이 철회된 것이고 탄핵소추 사이에 탄핵소추 일부 취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고 그 경우 의결 정족수는 탄핵 의결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지금 심판 절차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주장을 포함한 재반 쟁점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결정을 통해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형사 절차와 동일하게 증거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란죄에 대해서 법리 구성을 달리하더라도 사실관계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 조사는 형사 재판 절차에 의해서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동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